마지막으로 6장에서는 주로 현재 오케스트라들이 우리 사회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맡으며 이에 따라 어떤 기능을 하는지에 초점이 맞춰진 단원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종합해보자면, 정보 조직으로의 오케스트라는 전문가 집단에 의한 고도의 커뮤니케이션과 조직력으로 음악이라는 성과를 연주하는 집단이라고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 과거 연주 활동에만 전념하던 오케스트라들이 최근에는 5장에서 살펴본 교육 활동과 같이 음악이 가지는 힘을 이용하여 현대사회의 여러 사람들과 마주하는 그릇으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즉 21세기 오케스트라는 음악을 연주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음악을 통해서 사람들과 마주하는 것이 본질이 된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오케스트라의 사명은 고객, 즉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오케스트라는 그렇게 사람들과 이어지는 것에 의해서만 그 존재의 의의를 발휘하여 사회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케스트라가 고객으로서의 청중의 중요성에 대해 깨달은 것은 그리 옛날의 일이 아닙니다. 2011년 미국 5대 오케스트라 중 하나인 필라델피아 관현악단의 파산 신청, 호놀룰루 교향악단의 해산, 이탈리아 문화예산 삭감에 따른 스칼라 극장의 경영난, 네덜란드 정부의 예술 보조금 25% 삭감 정책 및 벨기에의 고음악 연주 전문 오케스트라 라프티 방대에 대한 지원 중단, 일본 오사카시의 악단 운영 보조금 중단 등의 사례를 통해 오케스트라는 두 가지 시사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먼저 청중이 떠난 오케스트라는 유지될 수 없으며, 두 번째로 단순히 뛰어난 연주 실력만 갖추기보다는 혁신을 통해 사회로 나아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이었습니다. 드러커는 그의 저서에서 비영리 조직은 미션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와 어떠한 성과를 지향하는가를 항상 명확히 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오케스트라가 자신의 활동을 통한 성과를 청중이나 지원자들에게 어필할 수 없다면 그들은 곧 떠날 것이고 청중이 떠난 오케스트라는 더 이상 그 활동을 계속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오케스트라는 단순히 뛰어난 연주 실력만 갖추고 매번 똑같은 곡을 연주하는 것에서 벗어나 새로운 곡목을 소개하거나 오케스트라의 개성을 잘 대변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의 혁신을 통해 청중이 떠나지 않도록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문가로서의 연주자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피터 드러커는 그의 저서에서 21세기의 조직들은 오케스트라처럼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오케스트라의 구성원인 연주자들이 음악의 전문가이듯 실제로 시민사회에 있어서 개인 한 사람이 전문가로서 그들의 능력을 갖고 모여 자율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취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주자들이 커뮤니케이션을 취할 때 악보라는 공통 목적을 참고하여 지휘자와 함께하는 오케스트라처럼 21세기의 조직 또한 뛰어나고 강력한 미션 아래에서 그들의 리더와 함께하는 조직이 될 것임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에서 오케스트라는 어떻게 기능하고 있을까요? 이에 대해 먼저 베네수엘라의 엘 시스테마를 예로 들며 시작해 보겠습니다. 엘 시스테마는 시스템을 뜻하는 스페인어로서 베네수엘라의 청소년 무상음악교육 시스템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엘 시스테마는 2003년 무렵 결코 클래식이 번성한 지역이 아니었던 베네수엘라에서 17세의 나이로 최연소 베를린 필에 입단한 콘트라베이스 주자의 이야기를 통해 조명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엘 시스테마는 베네수엘라의 정치가이자 경영학 박사, 그리고 음악가인 호세 안토니오 아브레우 박사에 의해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베네수엘라는 등굣길에서조차 청소년의 생명이 위기에 놓일 정도로 위험한 치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빈곤과 황폐한 사회로부터 아동과 학생들을 지키고자 베네수엘라의 수도 카라카스의 어느 지하주차장에 모인 청소년들의 앙상블을 시작으로 발전한 이 사업은 곧 국가의 지원을 받을 만큼 빠르게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엘 시스테마는 음악의 우수성을 아이들에게 전하기 위해 진지하게 음악에 임하면서 음악의 기쁨을 가르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이에 따라 악기를 잡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아이들도 합주에 참가시켜 친구와 함께 음악을 연주하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험한 치안 속에서 아이들은 친구를 사귀고 그들과 함께 몰두할 목표가 생겼고, 부모들은 무상으로 안전하게 아이들을 맡길 곳이 생긴 것입니다. 엘 시스테마는 단순히 음악교육이라는 틀을 넘어 사는 능력을 배양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기르며 친구를 사귀는 장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엘 시스테마는 사회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먼저 참가한 청소년들의 학업 성취도가 향상되었고 시간을 엄수하는 능력과 책임감을 기를 수 있었으며 자신에 대한 통제력이 향상되는 등 교육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끼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1달러 투자 대비 68달러의 사회적 편익을 창출하는 경제적 효과로 인해 2007년도에는 약 1억 5천만 달러의 지원금이 투자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L 시스테마는 많은 고용을 창출하고 인재를 개발했으며 도덕적 시민의식 향상, 범죄율 저하 등 지역 커뮤니티에도 많은 변화를 초래하였습니다. 음악이 가진 힘을 이용해 사회를 변혁하고자 했던 또 다른 구체적인 예시로 지휘자 다니엘 바렌보임과 그의 오케스트라 웨스트 이스턴 디반 오케스트라를 들 수 있습니다. 바렌보임은 정치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이스라엘과 요르단, 레바논, 시리아 등 아랍 출신의 젊은 음악가들로 오케스트라를 구성하였습니다. 이들은 바렌보임의 지휘 아래 리허설이나 워크숍을 개최하고 전 세계를 돌며 콘서트 투어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들의 활동에는 어떠한 정치적인 의도도, 국적이나 민족에 관한 복잡한 분쟁도 없이 단순히 한 인간으로서 서로 힘을 합쳐 오케스트라로서 협력하게 된 것입니다. 이후 발전을 거듭해 2002년 이후부터 스페인 주정부, 안달루시아 주정부의 지원을 받아 매년 여름 안달루시아에서 정기적인 연주회를 개최하며 2009년에는 이스라엘에서 연주회를 하기도 하고 2012년에는 로마 교황도 연주회에 참석하기도 하였습니다. 바렌보임은 음악만으로는 아랍과 이스라엘의 분쟁을 해결할 수 없지만 음악은 옆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자기 자신을 충분히 표현할 권리와 의무를 부여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러한 그의 이야기에는 음악이 가지는 커뮤니케이션의 힘에 대한 그의 믿음이 잘 드러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아가 그는 이러한 활동의 축적을 통해 타자에 대해서 알 기회를 가지며 타자의 목소리를 듣는 마음을 갖는 젊은이를 육성하여 세계 평화에 공헌하기를 바랬습니다. 바렌보임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에도 오케스트라로 세계 평화에 공헌하기 바라는 활동을 하고 있는 음악가가 있습니다. 바로 한국인 지휘자 정명훈입니다. 서울 태생으로 유니세프 친선대사를 하는 등 음악을 통한 사회활동도 활발히 하고 있는 그는 2011년 9월 정치적으로 분단되어 있는 남북한 상황 속에서 음악적 교류를 위해 방북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북한에서 20대의 젊은이들로 구성된 은하수 교향악단을 지휘하며 남북한 합동연주회의 개최를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은하수 교향악단을 프랑스로 초청해 프랑스 국립방송 필하모니 관현악단과의 합동연주회도 개최하며 활동을 계속해 나갔으나 북한 쪽 관계자와의 교류가 단절되었고 끝끝내 어떠한 정치적 의도도 배제한 순수 민간주도의 음악적 교류라는 그의 꿈은 이루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앞서 언급한 프랑스 국립방송 필하모니 관현악단과의 합동연주에서 남북한은 정치적으로 분단되어 있지만 인간은 하나이며 가족입니다. 음악에는 국경을 초월하는 힘이 있습니다라는 인사말로 객석을 향해 인사를 했습니다. 또한 한 인터뷰에서 그는 음악은 사람들이 벽을 넘어 자연스러운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최고의 수단이라고 말하며 음악이 가진 힘에 대해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바렌보임과 마찬가지로 정명훈 또한 음악이 가진 소통의 힘을 통해 세계 평화에 공헌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케스트라에서 각 구성원들은 음악이라는 공통된 비전 아래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나누게 됩니다. 앞선 세 사례는 서로에 관한 무지와 소통의 부재 속에서 오케스트라가 가지는 소통의 힘을 사회에 치환하였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개인과 사회의 변혁에 공헌한다는 점에서 드러커가 앞서 이야기한 비영리 조직의 특징을 잘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청중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청중이 오케스트라의 음악을 듣는다는 것은 앞서 5장에서 이야기한 커뮤니케이션 이론의 내용과 같이 수신자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그 가치를 발견하는 일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음악의 매력을 접한 청중이 각자의 말, 각자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음악이 가진 힘을 전파해 갈 수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작은 커뮤니케이션은 나비의 날개짓이 되어 사회를 변혁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변혁의 경험을 통해 오케스트라의 가치를 아는 청중들은 오케스트라의 지원자로서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드러커는 그에 져서 이미 일어난 미래에서 예술가는 자신의 경험을 상징적인 형태로 전달하며 감상자 등이 이를 통해 커뮤니케이션을 도모한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결국 커뮤니케이션의 시작은 송신자인 오케스트라가 아니라 수신자인 청중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수신자인 청중이 커뮤니케이션을 도모한다는 것은 1975년 니혼 필이 위기에 처했을 때 연주를 들어서 지원하자라는 슬로건 하에 오케스트라 지원 운동이 일어났던 것처럼 단순 기부자였던 청중이 자부심을 가지고 오케스트라의 참여자로서 적극적으로 관여하게 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송신자만 일방적으로 음악을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청중도 하나의 오케스트라 일원으로서 커뮤니케이션을 도모하여 쌍방향의 의사소통을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청중도 참가하여 오케스트라와 함께 연주하는 듯한 모습이야말로 드러커가 말하는 진정한 21세기의 미래의 조직일지도 모릅니다. 연주자들은 그들이 가진 전문성을 바탕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며 연주자 집단을 이루게 됩니다. 지휘자는 악보를 해석하여 그 음악적 비전을 연주자들에게 전달합니다. 연주자 집단은 이를 음악으로서 재현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모든 과정은 악보라는 공통된 사명 아래에서 수평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음악은 단순히 악보에 적힌 음계 이상의 시너지를 내어 청중에게 전달됩니다. 오케스트라의 음악을 듣고 감동을 받은 청중은 오케스트라를 지원하며 그 자신도 하나의 오케스트라의 일원으로서 참여하게 됩니다. 이러한 오케스트라의 특징은 드러커가 이야기하고 싶어 했던 어떤 미래의 조직의 특징을 잘 설명해주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개개인이 전문가로서 참여하여 그들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조직. 하나의 공통된 미션 아래 리더와 구성원들이 수평적으로 의사소통하는 조직. 고객들에게 최고의 성과를 보여주며 의사소통하는 조직인 정보화 조직을 말입니다.